인간에 의한 자연선택, 인위선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진화하여 변화합니다. 여기서 진화란 한 생명 집단이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하여 집단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진화는 세대를 거쳐 일어난 유전자의 변이에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고 이는 곧 표현 형질의 변화로 이어지죠. 자연에서는 자연선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돌연변이로 생긴 표현 형질이 유리한 종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그들의 유전자가 후대에 길게 전해지는 것이 이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고 번식하지 못한 유전자는 독대되고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이 유리한 종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자연선택과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의 종은 서로 번식이 불가능한 아예 다른 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시 언급되었던 예시로 자연선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급격한 속도로 일어난 영국에서는 19세기에 들면서 엄청난 양의 석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류가 자라지 않고 여러 오염물질들이 들러붙은 나무의 색은 칙칙해졌고 싱그럽던 초원의 자리는 어두침침한 건물이 대신했죠.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밝은색 바탕에 점박이가 있던 나방들이 사라지고 대신 어둡고 검은 바탕의 나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환경에서는 지류와 밝은 환경에 동화되어 보호색을 띨 수 있었던 밝은 나방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동화되기 쉬운 검은 나방들에게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유전학자 에드먼드 포트 교수는 밝은색 나방과 어두운색 나방을 풀어주어 살아남은 나방들의 횟수를 기록하며 어두운색 나방의 생존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도 했죠. 제가 앞서 설명한 사례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의 자연선택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선택의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저는 인간이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원인이 된 자연선택들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후로는 이를 인위선택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에서 소개된 것으로 유명한 조개칠의 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잡히는 조개칠의 개는 놀랍게도 대부분이 환한 사무라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의 모양은 단노우라 근방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도드라지는데 이곳은 과거 13세기 일본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전투에서 쓰러진 무사들의 혼이 개로 환생했다고 생각하여 이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무사의 얼굴을 닮은 개를 잡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책 코스모스에서는 이 풍습이 반복되면서 무사의 얼굴을 닮은 개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가 세대를 거쳐 반복되면서 결국 무사의 얼굴을 닮은 개들이 개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풍습과 습관으로 인해 자연이 간접적으로 선택에 영향을 받게 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조개칠레과 관련된 오래된 일본 벽화입니다. 죽은 무사들의 혼이 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바나나입니다. 검정고무신에서 바나나를 맛있게 먹는 기영이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맛있게 바나나를 먹는 기영이를 보며 현재 시판되는 바나나를 생각하고 저게 저렇게 맛있나? 라고 생각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나는 현재 시판되는 바나나와는 완전히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바나나를 뿌리를 잘라 심는 방식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바나나 나무의 유전적 형질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배되는 바나나들은 모두 동일 종인 캐번디쉬이며 태풍이 강하고 살충제 유포가 쉬우며 당도가 높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캐번디쉬는 B급 바나나였습니다. 더욱 당도가 높으며 부드럽고 껍질이 두꺼워 쉽게 상하지 않아 이송도 쉬운 구로미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영이가 먹은 바나나도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 의해 동일 유전자만 살아남아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구로미실은 질병에 취약해졌고 결국 TR1이라는 균에 의하여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거의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TR1에 대한 내성을 지닌 캐번디시가 그로미셸 대신 선택되어 키워졌고 현재는 우선정이 되었죠. 그러나 현재 또다시 캐번디시가 취약한 새로운 TR4라는 바이러스가 퍼져 현재 바나나 업계가 또 한 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남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TR4가 퍼져 있는 상황인데 TR4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이식해 이를 어느 정도 막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나나의 재배 방식을 완전히 기존과 다르게 바꾸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개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개들의 조상은 늑대입니다. 실제로 개들을 야생화하여 키우면 늑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 3만여 년부터 인간과 늑대는 공생관계를 이루고 살아왔을 것으로 현재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행동을 통제받고 공격성이 적으며 인간에게 순종적인 늑대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아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현대의 정설입니다. 인간들이 최초로 길들인 가축이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는 동물인 만큼 인간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이 때문에 충성심과 신뢰도 역시 매우 강하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개들은 순종적이며 외관이 아름다우며 키우기 쉬워야 한다는 인간들이 요구하는 습성에 맞추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대한 종이었던 샤모예드를 작은 포메라니안으로 개량하고 활동적이고 가능했던 저먼 셔퍼드는 운동 실종증을 가지고 거의 무조건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상한 개로 정상적이지 않은 개로 개량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비정상적인 개량은 개들에게 있어 여러 유전병을 가지게 했습니다. 어떤 생물 집단이든 간에 유전병은 존재하긴 하겠지만 특정 품종의 특징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유전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잉글리시 불독은 고작 6살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혼자서는 번식을 할 수 없는 신체 구조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복서, 세인트 버너드 등의 종들은 체온 조절이 불가능한 종이 되었습니다. 개들의 운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태어날 때부터 바꿔버린 인간들의 잔인한 인위선택의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시사점을 배웠습니다. 인간들은 활동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며 자연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이것은 결국 인위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위 선택은 조개 치레와 같이 특이한 특징을 가진 종의 발생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바나나와 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종을 유전적으로 단일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유전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이죠. 현 인류는 자신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연에 영향을 끼칠지 항상 고려하고 인간들의 편의를 위한 품종 개량 등을 진행할 때도 윤리와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막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인간들에 대한 자연 선택, 인위 선택에 대한 발표였습니다.